자, 반갑습니다. 천천히 입장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7월 11일 아침 나스닥 항생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시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부터 지금 5분봉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0.6포인트 나스닥 장 시작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한 새벽 1시쯤에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그만큼의 똑같은 비율로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뭐 뉴스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악재가 들어와서 증시가 빠졌다기보다는 단순히 좀 매크로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물량을 좀 던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야간장에서도 이 정도의 물량을 좀 던지고 다시 반등을 그대로 다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낮장이 지금 거래를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다시 반등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역시 5일선 구간에서 지금 어제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하방 인걸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만약에 매도 움직임이 오늘 종가까지 계속 이어졌을 때 만약에 좀 강한 우리가 인걸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직전에 요 호가들을 소화를 하면서 빠지는 장대 음봉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인걸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락 인걸핑이 나와줬을 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게 걱정이 되는 거는 5일선이 꺾이면서 요 갭만큼 21선과 51선의 갭만큼 약한 4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열려 있는데 하방권으로 만약에 고점에서 어제 롱으로 매수를 포트를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어서 하방의 폭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제가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1선 데이봉에서 21선에서는 한 번 정도는 조정 구간, 지지 구간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 더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아니면은 오늘 금요일장 수급이 좀 좋지 않을 때 한 번 정도는 진입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뭐 여전히 상승 구간입니다. 저점부터 현재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약 한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5%에서 30% 정도 지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나스닥이고요. 지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뭐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적인 어떤 그냥 수급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정도, 단순히 건강한 조정 정도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선까지 데이봉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정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항상 열어놓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장의 프리장에서부터 지금 반등 구간을 좀 노려볼 거니까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역추세 매매로 한번 반등을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등 타이밍은 지금 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시황보다도 나는 바로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0분봉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돋지 위에 올라오는 지금 같은 샛별형 망치형인가요? 상승 망치형으로 돌아서는 요런 구간들에서 지금 되돌림이 나와줬을 때 적어도 다시 중심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요런 구간들의 되돌림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하방권에서 피봇을 그었을 때 하방권으로 더 빠지는 구간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22,600포인트, 700포인트까지는 직전 저점까지는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10시 반 이후에 나스닥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장 어제 나스닥이 좀 오른 거에 비해서 항생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어제 시가 대비해서 한 0.6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도 지금 데이봉상으로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커플링이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쁜 그림을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항생은 3, 4일 정도 전에 도치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매직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봉상에서 21선에서 지금 모멘텀 캔들이 하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장이고 그리고 또 나스닥이 어제 좋게 끝났기 때문에 상승 인걸핑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되는 움직임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생이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은 강하게
밀고 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만약에 21선에서 모멘텀 상승 캔들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오늘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이후 상승 흐름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은 우리한테 확신을 주기에는 조금 항상 뭐라고 해야 되죠?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힘소도 자주 나오고 눌림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직전의 구간들처럼 이런 구간들처럼 상승 인걸핑이 나와줬을 때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잡아서 한 주간으로 주간 트레이딩을 했을 때 승률을 챙겨가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좀 보고 우리가 어제 전날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조금 물량을 좀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종가는 상저하고 패턴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S&P 다우 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 S&P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점입니다. 역사적 신고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스닥을 산 모든 사람들은 손실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죠. 계좌에 마이너스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은 미국 주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뭐 코인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뭐 다른 뭐 적금을 들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같은 이 동시대에 사는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그냥 요즘에 묻지마 미국 주식 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 상품이라든지 퇴직금도 다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은 지금 제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제 주식에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계좌가 몇 개 있거든요. 몇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미국 주식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공부도 하고 시황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로 기록을 했고요. 어제 좀 특징은 국채금리가 요즘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4.5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4.3포인트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달러도 상승을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위축,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매크로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경제가 그래도 너무 좋지는 않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빅스 지수도 15.7포인트 꽤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나스닥이 3개월 동안에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가 지수가 올랐는데 빅스 지수는 아직까지 과열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막 너도 나도 막 사가지고 보통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뭐 옵션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건데 내가 100원짜리 사려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졌을 때 내가 웃돈을 주고 산다라는 게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110원, 120원을 주고 나는 100원짜리 상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 과매수권이라고 해서 빅스 지수가 한 10포인트 정도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서 지수가 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제 가격, 제 가치에 지금 가격을 사고 있는 거고 여기서 과열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웃돈을 주면서 막 사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한 번에 차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10포인트 됐을 때 쇼패팅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직은 그런 구간은 아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고 또 이런 선물 거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옵션 같은 상품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소액으로도 멋진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또 옵션이니까 저도 한번 옵션 공부를 좀 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나스닥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제 일부 업종에서 실적 기대감으로 추가 금리나 기대 상승까지 겹쳐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일부 업종이라는 거는 뭐 역시나 AI 쪽, AI 산업이 역시나 강하고 그 다음에 어제 여행이라든지 소비주들이 어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항공주, 뭐 이런 플랫폼주들 어제 상승이 크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어제 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9시 반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한 10,000건 정도 낮게 나온 점이 최근에 고용 불안을 침체를 했다. 이런 경제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를 했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주 대부분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이 조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항공주나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미국 경기랑 이제 맞물리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잖아요. 근데 항공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더 강화될 거야. 그리고 너무 침체가 됐다라고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올라갔던 이유는 경기 침체가 좀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승이 나와졌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이 어제 11만 3,500달러 역사적 신고점을 또 찍었습니다. 요즘 신고점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기술적인 어떤 상품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상품들이죠. 그런 상품들이 모두 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특히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같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그런 커플링 움직임이 많이 나와서 기술주들이 최근에 가장 강세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라서 지표 발표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미국장에서는 오늘 중요한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건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이거 캡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장에 미국 지표가 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저희 카톡방에 정규 채널 카톡방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차트거든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 거 이미지를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선물 거래 모든 뭐 투자 상품들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예측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나스닥이 지금 S&P 기준으로 신고가를 찍었던 지금 요 가격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S&P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에서 20%대의 지수가 올랐던 거는 한 6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 뭐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같은 상승률이 나왔던 게 한 6번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이죠. 이런 증시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참 놀라울 따름인데 어쨌거나 지금의 상승률이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6번째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고 앞으로가 어떻게 됐을 때로 봤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25% 이상 지수가 3개월 정도 상승이 나와줬을 때 앞으로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의 지수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경우가 아무도 없죠. 다 파란 초록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말은 3개월 동안에 역사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그 날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더라. 계속적으로 지금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플러스권으로 올해를 마감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도 지금 좋은 게 7월 달에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로 이어지는 9월 달, 그 다음에 뭐 연말 시즌, 그 다음에 해피 뉴 이어 때 또 1월 달 리오프닝 시즌 이런 시즌들이 더 수급이 더 몰리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다 플러스권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시즌 또 시기도 그렇고 앞으로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수급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 포트를 지금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의 역사로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을 계속 이어서 계속해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포트를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증시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뭐 요즘에 중국 쪽에서는 뉴스가 딱히 없기 때문에 어제 매매를 했던 것처럼 항생장도 오늘 오전에 기술적으로 거래를 해보면서 수익을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마무리하고요. 10시 반 10분 후에 오늘 항생장 열리면 같이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고 나스닥까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